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해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종 결정이 아니란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해경지휘부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규명 작업이 먼저라며 사의를 반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값도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시한감 이상 해경간부 8명도 사의 표명에 동참한 가운데 유족 측은 해경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셈이어서 그간 진전이 없던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부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지만 야당은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가 3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재택치료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 무단 폐교로 논란이 됐던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법인이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아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